유한타증권으로 가겠습니다.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밀리는데 밀리는 것 같지 않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올라도 별로 안 오르는 것 같고 뭐 시장의 반응 그리고 또 체감 온도는 확실히 지수랑은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초반의 움직임 어떻게 보세요? 네, 어제 좀 충격을 먼저 받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내성이 생겨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연준의 테이퍼링 속도 가속화와 금리 인상 속도 가속화, 거기에 대차 대조표 축소 얘기까지 나오면서 시장이 좀 충격을 많이 받으면서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던 성장주 섹터, 코스닥을 중심으로 한 성장주 섹터주들과 메타버스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뭐 게임즈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하락세가 좀 심화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경기 민감주 섹터주들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뭐 네덜란드 ASMR 화재 소식 때문에 화들짝 놀랐었던 반도체 섹터주들도 뭐 주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바란스를 잡아나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뭐 경기 민감주 섹터주들 중에서 뭐 포스코 같은 경우 어제 자사주 소각 발표한 이후 뭐 물적 분할한 거 상장도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주가 상승세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던 거래소에 있는 경기 민감주 섹터주들을 중심으로 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설과 조선, 철강 다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IT 섹터도 반등, 자동차 섹터 쪽에서도 현대 글로비스, 모비스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코로나 시대에 강했던 종목들과 코로나 시대에 약했던 종목들 간의 간극이 다시 좀 벌어지는 모습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키워드 오픈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연준의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죠. 그리고 빠른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에 대한 동시 추진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 증시 크게 밀렸습니다.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나요? 네, 어제 좀 미리 선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고려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안 그래도 국내는 지금 IPO 때문에 좀 자금을 조금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많은 상황이라서 또 특히 그동안 많이 올랐던 성장주들이 좀 피해를 많이 입은 상태인데요. 미국의 이제 연준의 이제 테이퍼링 끝나고 금리 인상 가속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대차 대조표 축소 논의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걸 떠나서 이제 매입했던 자산을 더 이상 뭐 이제 갖고 있지 않고 나중에 내다 팔겠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장이 우려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축소되는 효과를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부담이라고 시장은 좀 생각한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런 부분들은 대차 대표 축소 논의 같은 부분들은 2024년 정도라고 시장에서 미리 좀 예상이 나왔었던 부분인데 이게 또 빨라질 수 있다라는 점도 사실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뭐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다 녹아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제 연준의 좀 뭐랄까요? 스탠스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비둘기파적이었던 부분들이 이제 좀 매파적인 부분들로 좀 바뀌고 그동안 인플레를 어느 정도 뭐 일시적이다, 뭐 뭐 기다려 보겠다 이러다가 일시적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인플레를 쪼이기 위한 그런 행위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도 그에 맞춰서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이 행동에 맞게 또 우리 시장도 다시 좀 재편되는 흐름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행히 오늘은 그동안 좀 많이 팔았던 외국인들이 양 시장에서 좀 매수를 해주고 있고 기관도 어제까지 엄청나게 내다 팔았었는데요. 거래소 시장에서 살짝 플러스로 좀 전환된 흐름 또 연기금의 적극적인 좀 매수세가 조금 돋보이는 아침입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찍었던 저점대를 좀 지지선대로 하는 시장의 좀 리바운딩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연준의 이런 행동들, 매파적인 행동들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에 대한 관심도를 계속 좀 올려줘야 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의 일부 지분 칼라일에 넘겼습니다. 10% 정도 매각 이슈 나오면서 현대글로비스가 현재 훨훨 날아가고 있습니다. 거의 20만 원 선 부근까지도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글로비스 지분을 일단 칼라일한테 넘기면서 일단 우호 지분으로 되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있었던 뭐 그런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서도 일단 좀 탈피될 수 있겠다라는 시장의
기대감, 그다음에 그동안 그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 오버행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되면서 글로비스가 출중하게 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연기금도 꾸준한 매수를 보여왔고요. 수급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뭐 경기 회복과 함께 역시 글로비스의 실적도 꾸준히 좀 좋아질 것에 대한 시장 기대치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일단은 정의선 그다음에 정몽구 회장의 지분이 즉 칼라일 쪽으로 일정으로 넘어가면서 오뱅 이슈도 사라졌고 그다음에 일감 몰아주기 이슈에서도 사라졌기 때문에 향후에 뭐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기여하는 부분들이 커질 것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글로비스 현재 흐름을 놓고 보면은 지난번 고점 부분의 저항대가 한 20만 원 부분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1차적으로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으로는 조금 참고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일단 추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점, 또 뭐 특히 또 해운 업종 이런 부분들, 또 물류 업종 이런 부분들이 경기 민감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들이라고 일단 현대 글로비스한테 좀 봐주시고요. 또 뭐 물론 모비스도 뭐 어느 정도 좀 나중에 뭐 지금은 나중에 이제 대주주들이 이제 뭐 모비스 지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제철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라든지 이런 지분들을 다시 되사오는 과정, 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본다라면은 주가가 좀 눌려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사실 있는데 최근에 이제 모비스 같은 경우도 역시 경기 민감주,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차 섹터 쪽들, 자동차 업황 회복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는 좀 자율적인 반등 흐름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다만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오는 거를 나중에 지배구조 개편에 있어서는 조금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죠. 대주주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될 때까지는 현대모비스는 일정으로 좀 박스권의 흐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꾸준히 좀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포인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기 민감주들의 강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뭐 철강이라든지 조선 섹터 이제 슬슬 기운을 차리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 네, 일단 뭐 경기 민감주 섹터주들은 2년 동안 절치부심해왔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수급 회복 과정 겪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가상자산이라든지 뭐 NFT 뭐 그다음에 뭐 메타버스 관련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뭐 게임주들 다 마찬가지로 이런 섹터주들 쪽에서 돈이 좀 빠르게 빠져나오면서 그동안 많이 팔았던 sek터 쪽들로 빠르게 좀 이동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최대한 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철강주라든지 조선주, 건설주, 건자재주들 뭐 이런 부분들 다 긍정적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자동차와 IT 섹터주도 가장 강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IT 섹터 계속 뭐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조정을 기회로 해서 좀 좋은 기회로 좀 활용해 보시는 전략이 되게 상당히 좀 필요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 민감주 섹터주들은 꾸준히 저점에서 추세 이탈 없다라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모아가기 전략 이런 부분들은 계속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단기적으로는 뭐 갑자기 바닥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다 보니까 급등하는 그런 현상들도 좀 나타나긴 합니다만은 그 이후에 좀 변동성을 최대한 좀 활용해서 저가 매수 전략은 계속적으로 좀 유효하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최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줬던 IT 섹터 내에 대해서도 최근에 조정은 기회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전략 IT 하드웨어 섹터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좀 관심 이어가는 전략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오프닝 픽 알려주세요. 네, 오늘의 오프닝 픽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략 드렸던 대로 많이 빠졌던 뭐 화학주에서도 찾아볼 수 있겠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좀 많이 빠졌었던 조선주들 지금 엄청난 폭발력 보여주고 있고요. 철강도 지금 엄청난 폭발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건자재, 건설, 그다음에 조선, 그다음에 기계업종까지 해서 계속 관심 주요 종목들, 섹터별 주요 종목들에 대한 관심 필요하겠고요. IT도 마찬가지죠. 반도체 잘 가다가 이제 폭삭한 종목들, DDR5 관련한 종목들, 기판주들 하고요. 계속 말씀드린 대로 디스플레이 쪽들. 오늘 아침에 LG 디스플레이 기회가 왔었죠. 그래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LG전자 같은 경우도 좀 눌리면 접근하는 전략. 그래서 정부가 주도력을 가지고서 강하게 밀어주는 섹터주들, 뭐 로봇도 제가 봤을 때는 로봇은 좀 쉬어가는 구간이 일정 부분 있겠습니다만은 가격 조정 좀 필요한 구간인데요. 그 외에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빅데이터, 인공지능 쪽에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이런 쪽들을 조금 선호해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섹터 쪽들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를 계속 좀 올려주는 전략, 그리고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던 2차 전지 쪽에서 제가 그동안 좀 셀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요. 이제는 조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생겼다라는 측면에서도 좀 봐주실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LG 에너지 솔루션 들어오고 나면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들어오고 나면 오히려 좀 셀에 대해서 관심이 좀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점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좀 뭐라 그럴까요? 실적 대비 많이 빠진 종목들, 그다음에 2년 동안 절치부심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과 시장에서 경기 방향성이 일치하는 자동차와 IT 섹터주들, 이런 쪽들 쪽으로 계속 시선의 좀 이동이 필요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좀 낙폭과대 코스닥에 있는 IT 섹터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